민주당은 오늘 공개한 녹음 파일의 진위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습니다. 진위 검증은 저희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확실한 물증이 있네, 없네, 전원이네 하는 이런 것들을 일소에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는 입장이니까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을 주장을 할 때 방금 들으신 통화 녹음이 2022년 5월 9일에 이루어진 통화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5월 10일에 이루어졌고 이 통화 녹음은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6월 15일에 들려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강 부위원장께서 한번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후보로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어쨌든 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대통령께 경선 전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돈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라는 것이 의심의 정황입니다. 예. 객관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전반적인 스토리인 거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 것이 말 그대로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그럼 준 것이냐 안 준 것이냐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원과 증언이 있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해명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선 전에 2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최소 4번 만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이렇게 공개된 걸 보면 경선 이후에도 이렇게 연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좋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조금 두더라도 신중하게 파악을 해야지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곧바로 번복을 한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실의 앞으로의 해명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명태균 게이트에 드디어 이제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객관적인 증거로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위법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해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참고적으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례를 보면 이 공모한 것만으로도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법적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박 전 최고위원님, 민주당이 이 부분을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건가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정확하게 세세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무팀에서 이 통화 내용의 진위 파악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제보가 좀 접수된 지 상당 시간이 됐고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세상에 공개됐을 때 어떤 뭐 논리적인 반박을 할 수 없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동안 대통령실의 대응도 좀 아마 지켜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대통령실에서 냈던 입장은 경선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 연락을 끊었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뭐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뭐 강혜경 씨의 폭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전해 들은 전원에 불과할 뿐이고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나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질 않느냐, 그저 명태균 씨의 허풍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들이 여권과 이 정권 내에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번에 한 방에 정리가 되는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위법한 행위가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검증해봐야 할 부분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이제 민주당이 검토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 사안하고 완전히 달라요, 사실관계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혐의 자체가 뭐 선거 기획에 관여하거나 또는 경선 때 여러 가지 관여하거나 또는 기획 실시에 관여하고 이런 경우에
또 여론조사를 갖다가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봅니다. 확정도 됐고요. 근데 이 사안은 완전 다른 것이고 또 하나 추가해서 말하면 그 당시 당선인신 분이지만 후보자로 확정된 이후부터는 사실 당무 통할권이 취임 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점을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요. 오늘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2년 이상 지났는데 공소시효에는 혹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정지되고요. 소시효는 이게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또 법리들이 다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점이 전면에서 5월 9일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은 5월 10일인데 오늘 녹취 내용만 가지고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 5월 10일에 공천 공식 발표이거든요. 취임식 날이고.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저희는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부위원장께 바로 말씀 좀 여쭙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노정면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더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고 어쨌든 인수위 시절인 것 같아요. 얘기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이전에 있었던 통화 사실 자체가 5월 9일이잖아요. 예. 그걸 막 정말 선의 해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공관위에서 어떤 서류를 갖고 오고 내가 얘기했다. 그럼 다 과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월 9일 이전에 일어났던 일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이후에 영향이 미친다? 그럼 대한민국의 공소시효나 이런 것들이 뭐 중단되거나 완료된 게 없겠죠.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포괄일제라는 이런 법리를 끌고 올 그런 사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저는 법리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저게 뭐 정당법이나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는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정말 누구의 공천을 위해서 영향을 미쳤냐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우선 그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제 눈에 들어오지 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진이 저건 해당 여지가 없다 이렇게 아마 판단할 걸로 보이는데요. 송 대변인님, 그러면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놓고 보면요.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아마도 지금 민주당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 공천에 관해서 만약에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어떤 의견을 밝히거나 하는 것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아니냐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위가 공무원 지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뭐 인수위원 이런 사람들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의제되는 대상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제가 본 그 민주당 의원들의 법리 해석은 좀 무리한 감이 있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공론장에서 정확한 법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 부위원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법적인 것 외에도 어떤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2022년 5월 9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당시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윤상현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 녹취록에 공관위에서 가져왔던데 나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공관위에서 당선자한테 그걸 왜 가져갑니까? 당 기여도가 있느냐, 또 정체성이 어떠냐, 또 뭐 여성이면은 가산점을 줘야 되느냐, 마느냐, 경쟁력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공관위에 갖고 왔다. 이건 사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공관위에서 가져갈 리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가져갈 수가 없고요. 박 전 최고위원님, 일단 윤상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뭐 윤상현 의원도 사실
뭐 여지를 남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관위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의 여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윤상현 의원이 뭐 나는 가져간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런 육성으로 녹취가 공개된 마당이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의 말이 어떤 지금 상황을 뒤집을 만큼 반전카드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일단 대통령실에서 거짓 해명을 했던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선 뒤에는 분명 연락을 끊었다라고 했고 명시의 허풍에 불과하다라고 사실은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녹취를 통해서 어떤 공천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윤상현 의원의 저런 말들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해명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준석 당시의 당 대표도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을 하다니 뭐라고 한 건가요?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어디서 이준석 팔아서 변명을 하려고 하느냐. 윤 부위원장께서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쭐까요? 저희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제 당시에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고 당대표는 이준석이었기 때문에 그 둘의 소관이었지 대통령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다 이런 취지의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반응 같아요. 그런데 저 반응이 대통령실의 그 해명 취지는 이준석 대표가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결정 개선상 보면은 본인은 빠져 있다는 취지의 얘기였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 틀리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뜨거운 문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 대변인님, 지금 양상이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 여권 내부에서 더 많은 파열음이 일어나는 그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파열음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개혁신당이라고 한 당을 별도로 만들어서 나갔고. 야권이군요. 예. 그렇죠. 이준석 의원은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저렇게 뭔가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하고 보는 그런 반응을 내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 문제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본 다음에 뭐 여당에서도 대통령실과 또 상의를 해서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강 부위원장님.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까지 문제 삼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럼요. 근데 이제 뭐 이준석 현재 상황에서 뭐 이준석 당대표가 뭐 문제가 있니 없니 그것보다도 저희 민주당이 지금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했고 또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고 그 공천을 받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객관적으로 드러나도 뭐 물론 앞서서 뭐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까지 갈 게 아니라 뭐 정치자금법, 정당법 업무방해,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면 대통령실에서는 성급하게 무언가를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종합적인 입장을 내겠다라는 식으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오늘 얘기한 내용을 바로 내일 번복하면은 정말 이게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